네, 안녕하세요. 대만의 바로 내국 생활입니다. 제가 최근 스리냐 시장에 몇 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.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.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였는데요. 피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점포들, 공식인 점포들도 많이 보일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. 오늘은 대만 여행업계들은 어떤지, 대만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통계와 뉴스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리냐 시장 하면 생각나는 그림들 있죠. 지파이랑 치즈 감자에 줄을 길게 들어선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영상이 2020년 10월 7일의 모습입니다. 마침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두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거의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메인 입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과일을 판매하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럼 여행업이 대만 전체 GDP의 몇 %를 차지하고 있을까요?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. 해외 관광객이 정말 많은 필리핀, 태국이 각각 2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. 베트남도 GDP의 9% 이상을 여행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. 반면 한국은 2.8%, 대만은 4.4% 수준이었는데요. 경제 규모가 큰 나라,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은 여행업 비중이 더 적을까요? 미국과 일본이 각각 7%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. 중국도 10% 이상을 여행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 여행업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 여행업 비중이 더 높았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살펴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. 여행업도 국가 수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. 그런 면에서 한국 여행업도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행업은 사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통계로 잡히는 수치가 적은 면도 있고요. 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긴 합니다. 특히 대만에 많이 방문하는 한국, 일본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달러 이상을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. 실제로도 한 외국계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만 인구의 23%가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만은 초반에 코로나를 강하게 억제하고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후부터는 여행업계에 현금 지원을 하고 내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대만 국내 여행은 매우 활발하고요. 오히려 작년보다 100% 이상 수익을 올리는 여행사들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10월 10일 대만 국경절을 맞아서 총통부에서는 빔 프로젝트 행사가 있었는데요. 그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코로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보다 국내 여행 산업은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기도 했고요. 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산미식당 등의 운영자분들도 초반에는 영향이 커서 힘들었지만 이후부터는 현지인들이 그 자리를 많이 메워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리냐 시장 같은 곳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만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만은 국내 확진자 없이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국내 여행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 이 비루스가 물러나면 가장 먼저 대만에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